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고 누군가의 표정 하나 때문에 밤새 그 의미를 되새기고 메시지 답장이 늦으면 관계가 틀어진 건 아닐까 걱정하는 자신을 발견한 적 있나요? 그럴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라고 자책하게 되는데 그 생각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유리 멘탈은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반응하도록 학습해버린 거고 더 중요한 건 학습된 건 다시 학습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은 왜 당신이 쉽게 무너지는 것처럼 느끼는지,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뇌를 다시 단단하게 만드는 3가지 훈련법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중요한 질문 하나 먼저 해볼게요. 유리 멘탈이란 게 정확히 뭘까요? 감정이 많은 사람? 예민한 사람? 상처를 잘 받는 사람? 아닙니다. 유리 멘탈의 진짜 정체는 작은 자극을 큰 위협으로 처리하도록 학습된 뇌예요. 즉,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이건 위험해라고 크게 반응하도록 배워버린 거죠. 왜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할까요? 우리는 결과만 보거든요. 쉽게 흔들리고, 오래 끌리고, 자꾸 생각나고, 회복이 느린 모습만 보면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가 봐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건 키가 작은 사람에게 너는 원래 점프를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해요. 문제는 성격이 아니라 근육과 훈련 방식일 수 있거든요. 멘탈도 똑같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처음 자전거를 탈 때 넘어졌다고 해서 나는 평생 자전거를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넘어지는 건 배우는 과정이고 연습하면 탈 수 있다는 걸 알죠. 그런데 왜 멘탈에 대해서만 우리는 나는 원래 이래라고 쉽게 포기해버릴까요? 뇌는 원래 나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학습하는데 문제는 어떤 사람들의 뇌는 지나치게 과민한 보호 모드로 굳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시작되는지 이해하려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어떤 메시지를 받아왔는지를 봐야 합니다. 넌 왜 그렇게 예민하니? 그 정도 가지고 왜 그래? 다른 애들은 괜찮던데 라는 말들을 들으면서 자란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 자체를 문제로 인식하게 되거든요. 이런 경험들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시도했다가 크게 혼났던 기억, 솔직하게 말했다가 손해를 본 경험, 노력했는데 결과가 바뀌지 않았던 순간이 쌓입니다. 감정을 표현했다가 무시당한 기억이 축적되면 뇌는 이런 결론을 내리죠. 튀지 말자. 조용히 있는 게 안전하다. 괜히 나섰다가 다친다. 조심하는 게 최선이다 라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뇌는 위험 탐지 레이더를 최대로 켜버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과정이 의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이 오늘부터 모든 걸 위협으로 받아들여야지 라고 결심한 게 아니라 뇌가 생존을 위해 자동으로 학습한 패턴입니다. 위험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뇌가 선택한 전략인 거죠. 문제는 그 환경이 바뀌었는데도 뇌는 여전히 예전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마치 전쟁이 끝났는데도 계속 방공호에 숨어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겐 그냥 지나갈 일인 말투, 표정, 침묵, 반응 속도 같은 것들이 내 뇌에선 무시당한 건가? 내가 이상했나? 이 관계 위험해지는 거 아냐? 로 번역되면서 뇌가 경보를 울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유리 멘탈처럼 느껴지는 상태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친구가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평소보다 1시간 늦었다고 칩시다. 단단한 멘탈을 가진 사람의 뇌는 바쁜가 보네라고 처리하고 끝내지만 유리 멘탈 상태의 뇌는 내가 뭘 잘못했나, 화난 건가, 관계가 틀어진 건가로 확대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밤새 계속되죠. 이건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니라 뇌의 위험 탐지 시스템이 너무 민감하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신경과학 연구를 보면 불안이나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의 편도체는 평소보다 더 활성화되어 있어요. 편도체는 뇌에서 위험을 감지하는 부분인데 이게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중립적인 자극도 위협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단단한 사람들은 원래 안 흔들리나 봐. 그 사람들은 상처를 안 받나 봐. 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단단한 사람들은 똑같이 흔들리고, 똑같이 상처받고, 똑같이 불안해하고, 똑같이 고민합니다. 차이는 단 하나, 회복 속도예요. 단단한 사람들은 안 아픈 사람이 아니라 빨리 돌아오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속도죠. 유리 멘탈과 단단한 멘탈의 진짜 차이는 이겁니다.
유리 멘탈은 흔들림을 정체성 위협으로 받아들이면서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 라고 생각하지만, 단단한 멘탈은 흔들림을 일시적 상태로 보면서 아, 지금 흔들리는구나 라고 인식하죠. 이 차이가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반응은 자존감을 깎아내리면서 더 깊은 함정으로 빠지게 만들지만, 두 번째 반응은 거리를 두고 관찰하면서 회복의 여지를 남기거든요. 실제로 같은 상황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괴로워하고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회복하는 이유가 바로 이 해석 방식의 차이 때문입니다. 멘탈은 성격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그리고 구조는 바꿀 수 있어요. 최근 신경과학 연구들은 뇌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바뀐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걸 신경 가소성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뇌는 평생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지금의 당신이 유리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현재 구조일 뿐이에요. 30년을 유리 멘탈로 살았어도 50년을 그렇게 살았어도 뇌는 새로운 패턴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심각한 불안장애를 겪던 사람들도 적절한 훈련을 통해 뇌의 구조를 바꾸는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어요. 물론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훈련하면 분명히 바뀝니다. 마치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요.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해가 아니라 재설계예요. 단단함의 핵심은 불편해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건데, 이걸 말로 믿게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뇌는 경험만 믿거든요. 아무리 나는 강하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주문처럼 외워도 실제로 불편한 상황에서 견뎌본 경험이 없으면 뇌는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미세 불편 훈련이에요. 원칙은 작게, 짧게, 매일 압도되지 않게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시작할 때 너무 큰 목표를 세우다가 실패합니다. 오늘부터 모든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겠어 라고 결심하면 첫날부터 압도당해서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뇌가 안전하다고 느낄 만큼 작은 단위로 시작해야 합니다. 뇌를 속이는 거죠. 이 정도는 위협이 아니네 라고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부터 2주 실전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1주차는 30초에서 2분 정도로 시작하는데, 주문할 때 한 문장 더 말하기, 메시지 즉시 답장 안 하고 1분 기다리기, 엘리베이터에서 휴대폰 내려놓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번 말하기 같은 것들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훈련들은 하나같이 사소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큰 행동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핵심입니다. 주문할 때 한 문장 더 말한다는 건 물 주세요 대신 물 한 잔 주시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받았을 때 바로 답장하지 않고 1분 기다리는 건 즉각적인 반응에 대한 불안을 견디는 연습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휴대폰을 내려놓는 건 짧은 무료함과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훈련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라고 말하는 건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실험이죠. 이 주차는 2분에서 5분으로 늘리면서 평소 안 가던 곳 가보기, 의견 짧게 표현하기, 혼자 있는 시간 일부러 늘리기, 작은 부탁 거절해보기를 해보세요. 평소 안 가던 곳이라는 건 새로운 카페나 다른 길로 출근하는 것처럼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의견을 짧게 표현하는 건 회의나 대화에서 저는 이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정도의 짧은 의견을 말하는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늘리는 건 누군가와 계속 연락하거나 SNS를 보면서 외로움을 피하는 대신 의도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훈련이에요. 작은 부탁을 거절하는 건 괜찮아요, 아니요, 저는 안 할게요 라고 말하는 연습입니다. 이 훈련의 목적은 용기가 아니라 뇌에게 새로운 데이터를 주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네? 불편해도 나는 멀쩡하네 라는 경험이 쌓이면 뇌의 위험 기준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주문할 때 한 문장 더 말하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두근거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매일 하다 보면 뇌가 학습합니다. 아, 이게 위험한 게 아니구나 라고요.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는 거죠. 유리 멘탈 상태의 핵심은 생각이 아니라 몸이거든요. 몸이 경계 상태면 생각은 무조건 부정적으로 가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몸을 먼저, 그 다음 생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보통 생각이 먼저라고 착각하거든요. 나쁜 생각을 해서 불안한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먼저 경계 상태에 들어가고 그 다음 뇌가 그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어내요.
심장이 빨리 뛰니까 뭔가 위험한 게 있나라고 생각하고 몸이 긴장하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하기 전에 먼저 몸의 상태를 바꿔야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기를 6번 반복하세요. 내쉬는 시간이 더 길어야 하는데 이건 단순한 호흡이 아니라 뇌에게 안전해 라고 말하는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는 두 가지 모드로 작동하거든요. 교감신경은 위험에 대비하는 모드이고 부교감신경은 휴식과 회복 모드예요. 짧고 빠른 호흡은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고 길고 천천히 내쉬는 호흡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내쉬는 시간을 들이마시는 시간보다 길게 하면 몸이 지금은 안전하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는 거죠. 밤에 생각이 시작될 때, 심장이 빨라질 때, 대화 후 찝찝할 때, 중요한 일정 전에 사용하면 생각이 사라지진 않지만 생각의 지배력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밤에 누워서 오늘 내 말 때문에 분위기 이상해진 거 아냐? 라는 생각이 시작됐다면 바로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기를 시작하세요. 6번 정도 반복하고 나면 생각은 여전히 있지만 그 생각에 끌려다니는 힘이 약해집니다. 생각이 이건 큰일이야 라고 외쳐도 몸이 아니야, 괜찮아?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사건이 아니라 해석이에요. 그래서 바꿔야 할 건 사건이 아니라 해석 습관입니다. 같은 상황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괜찮은 이유가 바로 해석의 차이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어 친구가 약속을 취소했을 때 유리 멘탈 모드의 해석은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야로 가지만 단단한 멘탈의 해석은 급한 일이 생겼나 보네, 다음에 만나면 되지로 갑니다. 이 해석의 차이가 그날 밤의 기분을 결정하고 그 기분이 다음 날의 에너지를 결정하고 결국 삶의 질을 결정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뇌가 자동으로 최악의 해석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특히 유리멘탈 상태에서는 더욱 그래요. 이게 뇌의 부정성 편향 때문인데 뇌는 생존을 위해 좋은 것보다 나쁜 것에 더 집중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가장 먼저 라벨링을 하세요. 아, 지금 최악의 해석 중이네. 아, 지금 자기 비난 모드네. 라고 인식하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강력한 기술인데요. 생각을 관찰하는 순간 그 생각과 약간의 거리가 생기거든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지금 내가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네 라고 인식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생각에 빠져 있는 상태이고 후자는 생각을 관찰하는 상태예요. 이 작은 거리가 당신을 구합니다. 그 다음 질문 2개를 던집니다. 이걸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나? 다른 가능성은 최소 2개 없나? 이 질문들은 자동 해석 회로를 잠깐 멈추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 상사가 내 보고서를 보고 아무 말도 안 했어. 나를 무시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걸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나? 실제로 무시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바빴을 수도 있죠. 바빠서 아직 못 봤을 수도 있고 보고는 했는데 피드백을 나중에 주려고 할 수도 있고 좋아서 할 말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른 가능성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최악의 해석이 절대적 진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문장 교체를 해보세요. 끝났다를 아직 모른다로, 망했다를 과장 중이다로, 나는 원래 이래를 뇌가 습관대로 돌고 있다로 바꿔보는 거예요. 이건 긍정이 아니라 현실 복귀 훈련입니다. 다 잘 될 거야, 나는 최고야 같은 억지 긍정이 아니라 과장된 부정을 현실 수준으로 내리는 작업이에요. 끝났다는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추측일 뿐이고 망했다는 감정이 과장한 표현이며 나는 원래 이래는 고정된 성격이 아니라 학습된 패턴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단단한 사람은 안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려도 자신을 버리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에요. 이 말이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는 자꾸 단단함을 안 흔들리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인간인 이상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상처받고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중요한 건 그 순간에 자신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나는 약한 사람이야,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낙인 찍지 않는 거예요. 대신 지금 힘든 순간이구나,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라고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라는 믿음을 잃지 않는 겁니다. 유리 멘탈은 깨지는 성격이 아니라 깨질 수밖에 없던 구조였고
구조는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쉽게 무너졌다면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학습된 뇌의 구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뇌의 구조는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얼마나 오래 그렇게 살았는지와 상관없이 바꿀 수 있어요. 어젯밤 당신을 붙잡고 있던 그 장면이 떠올랐다는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관계에 신경 쓰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을 잘하고 싶어 했다는 뜻이에요. 다만 뇌가 너무 오래 조심해를 크게 울려왔을 뿐입니다. 그 경보음이 너무 커서 작은 신호도 큰 위협으로 느껴졌던 거죠. 오늘 제가 알려드린 3가지 중 딱 하나만 고르세요. 미세 불편 훈련, 호흡으로 몸 진정시키기, 해석 바꾸기 중에서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하나만 선택하세요. 그리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나는 1번부터 할게요. 나는 오늘 밤 호흡부터요. 나는 생각 훈련이 필요해요. 라고요. 그게 당신의 뇌에게 보내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나는 다시 배울 수 있다. 나는 바꿀 수 있다. 라는 신호요. 작은 시작이지만 이 시작이 쌓이면 당신의 뇌는 새로운 패턴을 학습하게 됩니다. 유리가 아니라 단단한 구조로 말이죠. 앞으로 강철 멘탈이 될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